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한동훈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총선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동훈의 글은 한동훈의 말처럼 비문이 많아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언론들의 해석 등을 참고해서 그 의미를 애써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뜨거웠던 4월 5,9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들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어요. 미안합니다. 야, 이거 너무 구어체 아닙니까? 글을 말하듯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도 있고 길이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힘을 내시죠. 결국 잘 될 겁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지금까지 언론들이 내놓은 분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근 홍준표가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감안해서 이 글의 핵심이 되는 이 단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다. 단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고 그것은 홍준표가 말하듯 배신이 아니라 용기였다. 홍준표의 말이 사심이 없고 신중했다면 홍준표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순리다. 그런데 홍준표의 말은 사심이 있고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정교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의 정교함과 윤석열의 박력이 함께하면 좋을 텐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형님의 박력 그리고 저한테 정교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해야지 좋은 거예요, 형님.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총선 이후 홍준표는 연일 한동훈을 거침없이 저격했고 그런 홍준표를 윤석열은 무려 4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은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원하게 질러주는 홍준표와 만나면서 나도 동감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한 윤석열의 생각을 한동훈은 이 글을 통해서 바로 잡고 싶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읍소의 의미를 담고 이 글을 썼는데 그의 쓰기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그의 용기가 부족해서인지 그의 자존심 때문인지 알 듯 말 듯 모르게 애매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이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한동훈은 잘했고 윤석열 잘못했고 홍준표는 뭐냐 이런 식으로 곡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 한동훈이 당대표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윤석열과 멀어진 상태에서 당대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폐허가 된 궁중에서 세자가 십상시를 견제하고 박력, 정교라는 암구어를 쓰면서 읍소하는 것을 보니 이 세자가 왕하고 연락하지도 못하고 폐위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